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지 풍수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하죠. 전쟁도 아직 안 끝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중국 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많으신데 한번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다행스러운 건데 사실 이것은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의 체질의 문제 그러기보다는 대외 변수가 있고요. 또 중국 그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 쪽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되면서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제 암암리에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원 부자재를 많이 수입했는데 이것을 일부러 수입을 안 하고 우리나라를 말 그대로 좀 손보고 엿먹이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올해는 약 1.5% 내외로 지금 예상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최소한 2.5%에서 2.78%까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저성장이 올해도 예상되고요. 부동산 경기 자체도 지금 침체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풍수구운에는 우리나라가 과연 잘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한 어떤 통계적인 이런 측면만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사주나 역학 이런 쪽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아무래도 많이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국 경제 붕괴를 치면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끔찍한 가난이 올 것이다. 뭐 계속해서 이분은 좀 제가 몇 달 전서부터 보고 또 뭐 작년, 재작년 뭐 그때도 이제 다른 분들도 우리나라 위험하고 계속해서 붕괴되고 망한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국 경제 붕괴 뭐 이미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성장이다 대한민국 뭐 생존 전략이 있는가 뭐 이분들 지금 이걸 제가 뭐 광고를 한다든지 이분들을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말고도 계속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되길 바라는 건지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계속해서 안 좋다, 망한다, 큰 문제 난다, 난리 난다, 뭐 IMF 온다, 환율이 얼마 올라가고 이자가 얼마 올라가고 아무튼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 생각이 뭐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유튜브가 됐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또 TV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심리가 꺾이게 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작년에도 우리나라 그때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 떨어질 때 저는 걱정 없다. 1년 전이네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율도 뭐 1350원 이상 크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IMF 없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주식은 2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도 우리나라 자체 3.5% 많아야 정말 많이 올라가야 4% 올라간다. 그 정도 범위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까지는 다 맞았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봤더라고요. 제 영상 뭐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치면 그런 거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1년 전에 그때 막 난리가 나고 환율이 막 1600원, 1700원 간다는 사람이 있었고 IMF 온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금리가 뭐 5%, 6% 간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물론 제가 뭐 경제학자 그런 쪽이 아닌데도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사주 명리나 풍수 이런 거 하다 보면 세상 보는 눈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은 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을부터 이제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거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중국의 문제,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하고 같이 해서 이제 중국이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 경쟁 업체에 경쟁되는 품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 이제 문제는 되지만 중국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중국이 살아날 기미는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는 제가 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3년 전서부터 계속 중국 다른 사람들 붕괴한다, 망한다 이런 얘기 없을 때 저는 중국 이제 망한다, 붕괴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으로 봤을 때도 중국이 결국은 힘들어지고 뭐 나라 자체가 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최근에 보면 6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행히도 무역 흑자가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미 FTA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10년 동안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미 FTA 때문에 100억 달러가 추가로 무역 흑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FTA 효과가 상당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란 양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뭐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는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양반이 한미 FTA 했었고요. 그리고 평택에 미군 기지를 이전해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만들었고 또 제주도에 그 해군 기지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나마 그분은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좋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다행이다. 그럼 앞으로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과거에는 중국 전에는 미국이 가장 큰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이게 이제 미국과 밀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가 났다. 대미 흑자는 사상 최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흑자국이었지만 2018년도만 해도 가장 많이 무역 흑자를 기록했었다가 21년도에 이제 234억 달러 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 전부터 미국이 가장 큰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가장 많이 기록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적자가 중국의 77억 달러인데 미국은 무려 677억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났습니다. 이걸 보면 안미 경중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좌파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소용없다. 거짓말이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지금은 미국하고 가장 큰 돈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는 우리나라하고는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이 아니고 중국하고는 이제는 서서히 이혼해야 된다. 안미 경중 이런 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바뀌는 걸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중국에 빌붙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든지 어쨌든 이것만 놓고 봐도 벌써 3년 전서부터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40.1%가 증가했다. 전기차 1위는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터리도 만들면서 전기차도 많이 만드는데
물론 테슬라가 기술력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BYD가 전년 대비 98.3%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제 BYD도 이게 앞으로는 조금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지금 다른 좀 내연기관 업체들 있잖아요. 포드라든지 아니면 벤츠, BMW, 우리나라 현대기아 이런 회사에서 계속해서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서는 비아디가 1위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지금 따라오진 못합니다. 물론 성장세에 접어들고 유럽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는 전체적으로 쫓아가지 못한다. 저가형으로 지금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아니면 사상이 의심스럽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무역협회에서 한중관계 밀월서 경합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의존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시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풍수 구은 시대에는 중국은 이제 토의 국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의 국가고 일본이나 동남아, 서남아시아는 화의 국가예요. 이제는 동남아, 화기를 쫓아서 가야 됩니다. 이제는 패러다임도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세상의 기운이 바뀌었어요. 그 기운이 바뀐 게 물론 2024년부터 풍수의 구운으로 직접적으로 오지만 2, 3년 전서부터 화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구운의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 전기차가 엄청나게 몇 년 전서부터 각광을 받고 2차전지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엄청나게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하던 사람이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풍수적인 기운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풍수라는 게 꼭 명당짜리 혈처 그리고 어디가 명당이고 그리고 자청령이 어떻게 되고 우백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상의 흐름 기운이 바뀌는 것도 풍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그때 막 금리 올라가고 난리가 났을 때 제가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과 그리고 서부 텍사스요 우리나라가 왜 무역적자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역적자가 언제쯤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서 흑자로 돌아설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또 국내 금값이 올 초에 봄에 굉장히 올랐다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 이제 한참 오를 때 1440원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빠졌고요. 지금은 이제 1300원 안팎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한테도 이제 환율 관계된 걸 많이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는데 저는 1350원 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일시세가 잠깐 터치할 수 있어도 이제 넘기 힘들어요. 1400원에서 1250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 가면 이제 1200원대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환율 투자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환율을 달러를 살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엔화를 사세요. 엔화. 엔화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죠. 지금 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뭐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엔화를 사는 게 더 좋다. 그리고 한국은행 그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제가 작년에 막 한참 올라갈 때 3.5%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3.5% 멈춰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무역 흑자도 이제 다시 기록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냐 저는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 안정화되고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거고요. 그리고 내년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단 이제 민주당은 뭐 지금 거의 180석 가까이 되는데 제가 예상하는 의석수는 140에서 145석 많으면 그 정도밖에 얻지를 못한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뭐 분당이 돼서 이낙연 씨가 나가서 뭐 신당을 차리든 뭐 하여튼 다 합쳐서 야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권이 절대로 과반수 150석 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게 내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안정화된다. 그럼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지나고 하반기에서부터 안정화되면서 2025, 26년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하고 망하고 집값 폭락하고 집값은 지금 좀 더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말에 일단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일시적으로 다시 집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경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일부 올라가는 거는 그 허수 이제 작전 세력이 장난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약간 힘들 수 있지만 2020 이제 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만 참으면 된다. 지금 소비도 굉장히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물가도 안정돼 가고 있고 무역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도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그리고 전쟁도 이제 끝날 겁니다.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 내년 왜 그러냐면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내년 초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지만 푸틴이 어쨌든 다시 대통령이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전쟁 상태를 끌고 갈 수가 있어서 일단은 좀 길면 내년 봄까지도 전쟁을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이제 상황이 또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께서 중심을 잘 잡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좀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뭐 또다시 IMF 온다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뭐 이렇게 30년 장기 침체로 간다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예요. 과거 IMF라든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불과 2, 3년밖에 안 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힘드시긴 하겠지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주가 3000시대 다시 온다. 전기차 2차전지 투자하라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러한 영상도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